이런 삶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뭔가 실천하도록 노력한다면 저는 분명히 장담컨대 굉장히 행복하고 존경받는 삶, 다시 말해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바뀌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PD인데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대중들하고 많이 만나다가 갑자기 이제 강연 말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 분위기가 이제 익숙치를 사실 않아가지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네이버에 이렇게 블로그를 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 신청받는 분들 내용들이 이렇게 쭉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한 삶이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존경받아야 돼요. 존경하는 사람들의 그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어요. 본인을 희생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행복해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했길래 저렇게 존경받고 행복할까? 제가 보니까 이타심, 나보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우며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개 보면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이것은 제가 어떤 책에서 베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추정실패라는 고발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래 했고 이제 전공 기자 생활을 이제 한 5년을 했어요. 그 현장에서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테이프를 좀 압축해 갖고 편집을 해왔는데 일단 한 말씀 내셔도 될 거 아니에요. 하실 말씀 없으시다잖아요. 왜 할 말이 없어요? 왜 얘기를 해야지. 재판장 아니 그 돈이 무슨 돈인데 그걸 말씀. 방금 전 폭탄 테러가 발생한 미 정보기관 건물입니다. 저거 This is press. Press. We want to leave the city. We want to leave. 제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택 신부님 삶을 5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신부님의 삶을. 첫 번째는 뭐냐면 신부님은 경청하는 지도자였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거죠. 걱정하고. 세 번째가 욕심이 없다. 네 번째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다섯 번째가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잘 살아야 된다. 이 5가지가 신부님의 삶이었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신부님의 삶을 빠져들고 10년이 넘게 지금도 이분을 그리워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삶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바뀌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동안 제가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한 100개 되는 나라를 다니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냐면 리더로서 정말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냐라고 보여주는 사례를 찍어다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여드렸는데 1번이 뭐냐면은 검사예요. 여자 검사. 아침에 이게 출근 모습인데 이 여자분의 출근 시간을 아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검찰총장. 그리고 지금 뭡니까? 이 경호원들이 뭐 들고 있어요? 총을 들고 있잖아요. 총에도 그냥 총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세요. 뭐 들어있어요? 이 방아쇠로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목숨을 걸고 싸우냐 물어봤더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거였어요. 저분은 이제 미국 CNN의 카메라 기자예요. 저 방탄복 입고 저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나가는데 무섭지 않냐? 두렵지 않대. 왜 두렵지 않냐 그랬더니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며칠째 먹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고통을 갖다가 알리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분은 스웨덴에서 지금 살아있는 정치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이에요. 총리를 2번 하신 분인데 정말 특권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어떤 정치를 하시는 분들. 지금 기자들이나 이분들에게 굉장히 힘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행복해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분들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I feel your pain. 나는 당신의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 저는 공감 능력을 생각을 해요. 이 공감 능력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 생각, 의견을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부족한 게 이거예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죠. 이거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보고 느껴보셔라. 무엇이 행복한지. 근데 이 공감 능력의 특징이 뭐냐면은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는 삶에는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공감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대개 보면 존경을 다 받아요. 기본적으로 방송국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얼굴들은 밝은 얼굴이어야 돼요. 이게 웃는 얼굴입니다. 제 마음에 굉장히 사회에 대한 불신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불신이 있다 보니까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얼굴에 웃음이 없어지는 거죠. 날카롭고. 추영식 분이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문제 속에 담겨 있는 사회의 그 제도적인 문제를 비판하려고 취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끝에 가면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된다. 결정적으로 저널리스트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했던 게 이건데요. 이건 뭐 전쟁터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PD들하고의 경쟁에서 이겨보고 싶다는 욕심이 강해가지고 PD들이 안 가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전쟁터밖에 없는 거죠. 그 찍어오면 특종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어느 순간 중동 전문가가 됐어요. 이 방탄복의 의미는 뭐냐면은 목숨을 걸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목숨을 왜 걸었을까? 왜 방탄복을 입고 여기를 왜 자꾸만 가게 되는 것인가? 행복하니까 가는 거죠. 제가 고발 프로그램을 할 때 방송 내구나 끝나고 바로 그냥 전화가 따르릉 와요. 보면 제보자예요. 그럼 고맙다고 그래요. 그럼 저희 그러죠. 선생님이 그동안 당한 그런 고통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내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해결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해결한 건 없지만 기쁘다. 방송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 그렇게 그동안 억울하게 살았니? 힘내란 얘기를 한다. 자기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내가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다. 그럼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잖아요. 좋은데 그게 그 당시에는 뭔지 몰랐어요. 좋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템 잡으러 또 나간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나중에 놓고 보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 이걸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내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갖고 되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기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믿는 것을 뭘로 믿겠습니까? 봉사라는 걸 통해서 체험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그 다음 변화가 뭐냐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행복한 거 끝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도움을 준 사람이 뭔가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내 주위로 몰려요. 인상 쓰는 사람 좋습니까? 아닙니다. 얼굴이 밝은 사람 좋잖아요. 모여가지고 뭐냐면은 제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를 던졌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믿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가 거짓말 같으세요? 제 얘기를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보세요. 믿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리더가 되는 조건인 거예요, 리더가 돼야 존경받고 행복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뭔가 실천하도록 노력한다면 저는 분명히 장담컨대 굉장히 행복하고 존경받는 삶, 다시 말해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강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